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전인한이라고 합니다. 아마 넌 누구야? 뭐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요. 이번에 학원이 새롭게 런칭되면서 저는 이제 유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쟨 누구야 싶은 생각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불안함과 혹은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공존하실 거라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 유신고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좀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은 좀 적어두셨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줄 수 있는 어떤 조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오늘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어색한 사진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학원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각인 입시 전문학원에서는 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제가 이제 유신고랑 그다음 창영고를 제가 이제 담당을 할 건데요. 우리 유신고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이야기 오늘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준비해 봤어요. 아마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학기 정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이게 바로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유신고 친구들도 약간 이런 상황인지 한 번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학교 때 국어 잘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마 수학도 영어도 그럴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국어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어휘적인 측면이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되게 쉬운 어휘들을 통해 쉬운 텍스트와 제재를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올라오니까 어떠세요? 한자어도 많은데 난도도 올라가는 텍스트 거기다가 또 연계 작품들 막 나오잖아요. 정신이 없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학교 때 성적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이 제일 이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오는데 내신은 이상하게 잘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모의고사를 지금 2번 봤죠. 3월과 6월을 봤을 텐데 3월과 6월 같은 경우에 약간 어떤 시험이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했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그거가 선지로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눈이 좀 빠르거나 기억력이 좋으면 이제 쉽게 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지엽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 학교 수업을 듣지 않게 되면 나올 수가 없는 답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는데 내신은 또 나오질 않는 이러한 현상을 겪을 건데요. 근데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얘네 두 개가 동일해지거나 아니면 역전을 할 거예요. 모의고사가 오히려 안 나오실 겁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게 뭐냐면요. 요 두 개 값이 상향으로 맞춰지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하향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모의고사가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볼 시험들은 점점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갈 거고 특히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이도가 이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하향으로 똑같아지거나 혹은 이제 내신이 조금 높아지고 모의고사는 우두둑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국어가 이래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의고사 점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 믿을 수 없는 게 많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내신 수업 열심히 들었고 중학교 때도 학원 다녔는데 점수가 왜 안 오르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마 공부 방법에 잘못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했던 방식대로 고등학교 때 아마 생각할 거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 점수가 분명히 안 나오죠.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국어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아까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거가 그렇게 된다면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중학교 때 했던 게 통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야지가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일단 그게 없어요. 어떻게 고등학교 국어를 공부해야 될지가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학원 다녔죠. 근데 애들이 약간 중학교 때 방심했던 그 상태로 수업들을 들었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했던 말들을 귀 기울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투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수학을 투자한 만큼 국어도 투자하셨나요?를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수학은 정말 방대한 시간과 방대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고등학교로 넘어가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텐데 고등학교 국어에 대한 투자가 과연 수학만큼 이루어지는가? 절대 아니죠. 덜 했으면 덜 했지 더 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성적이 오르길 바란다고 한다면 그건 욕심이라는 거죠. 분명히 국어도 수학 투자한 만큼 투자를 했으면 늘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투자를 안 하니까 당연히 실력이 늘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어를 공부했는데 점수가 늘지 않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중학교 때 공부 방식을 아직도 유지. 두 번째, 투자가 미비하다라고 하는 거. 이미 여름방학 때부터 수학에 몰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이건 이제 많이 깨셨죠. 우리말이니까 혼자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강사한 지 벌써 10년 넘었는데 혼자 국어 공부한 애 치고 성공한 친구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됐어요. 즉 라떼는 됐다고요. 이제 뭐 어머님들께서도 뭐 제 나이대를 뭐 가늠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저희 때는 기본적으로 한자를 배웠던 시대였고 한자어를 좀 많이 알고 있었던 시기였고 막 시험 범위도 이랬던 것 같아요. 막 소설 전문 들어가고 막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되게 방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가 되어 있었고 한자들로 미리 공부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혼자 공부했어도 국어가 뚫리던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들이 소설을 제대로 한 건 읽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도 아마 유튜브나 인스타, 릴스 보느라 바쁘고 쉬운 어휘들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 늘 리가 없죠. 혼자 공부해서 맥시멈 찍어도 뭐 한 3등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본질을 다시 한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국어라고 하는 것도 투자의 영역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만큼 투자하지 않는데 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의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국어 좀 빡세게 시켜야 되겠다. 이런 다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늘 상담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시대의 흐름, 즉 수학에서만 너무 빠져 계지 마시고 국어도 꾸준함과 투자를 같이 가시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 즉 현재 공부 친구들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공부 친구들이 이제 교육과정 첫 스타팅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역시 수학과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어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따라가냐고요? 우린 바꿔야죠. 우리는 뭔가 국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시간, 노력을 통해서 뭔가 바꾸는 값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전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우리 친구들이 국어를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우리 유신고 친구들한테도 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우리 유신고 친구들의 일반적인 겨냥을 제가 좀 담아봤어요. 너 유신고 처음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유신고는 팀 수업으로 좀 오랫동안 했던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신고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학교예요. 물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님 뭐야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유명한 선생님들 되게 많은 거 알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늘 뒤에서 팀 수업하다 갑자기 올라왔으니까 님 뭐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경향은 잘 알고 있는 거죠. 팀 수업이 바로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 유신고는 그래도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요. 문항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솔직히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문항수가 보통 서답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한 두세 개 정도까지 뭐 가는 것까지 뭐 오케이. 근데 많은 데는 막 6개까지 가는 데도 있고요. 객관식은 많은데 막 30개까지 가는 데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유신고는 객관식 문학과 논술형까지 합쳐도 맥시멈 27, 적으면 25이니까 문제에 대한 부담감은 좀 적은 거죠. 시간이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는 뜻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친구들이 읽는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마 문항수가 적은 만큼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급선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본 우리 유신고는 이런 4가지가 포인트였다라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가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문학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사립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기본 스탠스가
내신을 열심히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수능까지 바라보면서 약간 가르침이 있고 시험도 그렇게 내거든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수능처럼 생각을 안 하게 되면 틀리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문학 개념 판단은 수능처럼 해야 된다. 딱딱딱 조건이 있어요. 친구들이 약간 국어를 감으로 알고 있는데 감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문학 개념어도 그에 어울려서 준하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수학, 과학처럼요.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좀 알고 들어가야 문제가 슥슥슥 풀리고 그 남는 시간을 어디에 투자? 외부 지문 읽는 거에 투자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건 것 같습니다. 학력평가와 평가원 기출을 다 봐야 되는데 특히 어디? 문법이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 학력평가와 평가원에 나왔던 예시들을 거의 그대로 넣어서 문제를 만드시거든요. 모르셨죠? 이런 부분들은요. 아마 이제 학원들에서 당연히 이제 이런 저런 것들 많이 문제도 풀리고 할 건데 사실 우리 유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1학년부터 3학년 기출을 싹 다 한 번씩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 이거 예시 본 적 있는데 나 이거 본 적 있어. 나 이거 금방 할 수 있어. 이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니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벌겠죠. 그 다음에 외부 지문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에 뭐 어떤 작가의 뭐가 있어. 그럼 그 작가와 관련된 다른 작품 무조건 나오죠. 뭐 윤동주와 관련된 그 시나리오 봤어요. 그럼 윤동주 관련된 시 무조건 나오죠. 쉽게 쓰여진 시, 별에는 밤. 좀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작년 했던 거 그대로 안 내잖아요. 뭐 자화상 막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외부 지문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대응성이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유신고라고 하는 학교. 또한 제가 이제 늘 유신고 팀 수업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얘들아 제발 학교에서 뭐 나가면 나한테 연락 좀 줘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학원들에서 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들이나 이런 국공립 학교들은 작년에 이걸 했으면은 올해도 똑같이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학원들에서 대응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유신고는 그런 거 없어요. 매해마다 출제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 올해가 다 다르게 구성이 시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예측을 통한 학습은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학교에서 나가지 않은 걸 미리 했어요. 나갈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야. 기말 때 들어가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통한 학습은 절대 안 되고요. 학교에서 나가는 그 기조를 따라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달았는데 배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수가 적다라고 하는 걸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한 문제당 배점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2개 틀렸는데 배점 높은 걸 틀리게 되면 이미 90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급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5등급제라고 하더라도 유신고 애들 국어 나쁘지 않게 잘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시험 대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학기 때 우리 친구들과 내신 대비하면서 좀 미리미리 해야 될 것들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반은 다른 학교 친구들이 낄 수가 없어요. 우리 유신고 친구들만 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2학기 때부터는 고전시가 파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고전시가가 시작되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외부 지문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송민곡이라고 하는 작품이잖아요. 송민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딱 공부했는데 외부 지문 나오게 되면 뭐 이제 뭐 사미고 관동별고 정철과 관련된 막 작품들 막 우두둑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이제 대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 시가에 대한 어떤 판단성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역시나 문학 개념어도 수능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곧 2학기 때 배울 내용들이고 요게 바로 이제 제 교재예요. 이건 내신형 교재입니다. 사실요. 그래서 제가 내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다 빈칸 뚫어놓고 좀 같이 학습하면서 좀 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두었는데 일단 우리 유신고라고 한다면 이런 외부 지문에 대한 다양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좀 이런 분들을 미리 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춘향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거는 친구들이 알 거라고 믿지만 문제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유신고에서는 내신을 만들 때 이런 게 있어요.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을 되게 잘 만드시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약간 짜잘하게 뭔가 분석되지 않으면 좀 어려워서 저도 나름대로 내신할 때는 유신고만의 어떤 문제들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아예 그냥 교재로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뭔가 방학 동안에 이런 고전적인 측면들을 배워가면서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전환시켜주지 않으면은 아마 내신 대비 기간이 되게 부족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줄 거고 아마 이제 2학기의 핵심 중세국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들어갑니다. 아마 요거는 뭐 제가 함부로 또 역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중간 아니면 기말 때 둘 중에 하나 들어가긴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도 좀 미리 선행을 좀 해놔야 돼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유신고는 문법을 낼 때는 기본적으로 학력평가와 평가원에 있는 기출들을 다 묶어서 같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얘네들을 미리 학습하지 않고 미리 머릿속에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신고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 큰일 났어요. 국어 논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수시로는 대학 안 가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로 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우리 친구들한테 유신고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칠 것들이에요. 일단은 좀 다양한 작품과 제재를 좀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절대량,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절대량이라고 하는 걸 제가 채워줄 거고요. 또한 문학 개념어를 평가원식으로 수능처럼 가르칠 겁니다. 사실 제가 메인 수업은 고3 수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유신고할 때 행복한 게 뭐냐면요. 선생님들의 사고가 수능에 가깝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팀 수업할 때도 제가 너무 행복하게 많이 했던 학교 중에 하나가 유신고였거든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는 수능처럼 제가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선행으로 미리 좀 다루고 이제 학교 내신 들어갔을 때 바로 끄집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전식 학습하고 중세 문법도 제가 함께 가르쳐서 커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6주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이 6주가 끝난 다음엔 이제 내신으로 전환이 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현대시에 대해서 보는 법, 고전 산문에 대해서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파트별로 알려줄 거고 제일 중요한 수업은 4, 5, 6강이 되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때 다짜고짜 만날 것들을 제가 이때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줄 거예요. 1강, 2강, 3강도 당연히 이제 내신 대비하면 있어 중요한데 이 친구들은 이제 9월 학평을 위한 작업일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내신과 수능과 모의고사와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3주는 굉장히 신경을 쓸 거고요. 만약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것들 혹은 우리 유신고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는 꼭 들어야 돼 하는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또 따로 제공을 할 겁니다. 제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냥 제가 보시라고 넣어둔 거고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실려 있을 거기 때문에 국어 관련 문제집은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주간지라 그래서 제가 데일리로 이 친구들 주는 과제집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직 리니어를 안 한 거고 목차만 리니어를 안 한 것뿐입니다. 지금 다 완성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로 해야 될 것들을 매일매일 들어가 있을 것이고 학력평가 엔제부터 친구들 실전 모의고사 읽어야 될 작품까지 아예 국어 문제들 안 쓰셔도 돼요. 저를 통해서 모든 니즈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은 두 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반은 7월 12일 일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개강이고요. 고1 B반은 7월 14일 화요일인데 이 두 수업은 같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교차로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까지 1시간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두 반은 역시나 우리 유신고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다음과 같이 열심히 할 거예요. 일단 제가 매일 새벽 5시까지 질의응답 받고 있고요. 제가 보통은 잠을 그렇게 막 많이 자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제가 웬만하면 아침 7시에는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늘 뭔가 소통하고 있을 것이고 늘 질의응답 같이 돌아갈 것이다. 또한 수업 관련된 내용들 다 학부모님께 문자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을 통한 과제 수행 및 그 다음에 개별 코칭까지 과제 매번 피드백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등급 조교들 다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모든 것들을 피드백해주고 저도 같이 피드백에 참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수업 촬영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자료도 당연히 친구들 제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떠신 분들은 뭐 디스코드를 이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단톡방을 운영해서 거기다가 과제, 공지사항, 응원의 말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톡방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피드백, 수업 영상 촬영, 문자 정통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막 드리는 말씀 이래가지고 어머니들께도 편지도 써드리고 그냥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도 다 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요즘에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친구들과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뭐랄까 나름대로 나이대는 이제 거의 학부모님들에 준하는 이제 나이대로 가긴 했지만은 약간 이게 또 학부모님들을 대하는 우리 친구들과 저를 대하는 친구들이 좀 모습이 다르잖아요. 저는 되게 친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이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이름 다 외우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고 그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되게 기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친구들을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요즘에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마포에 제 개인 학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친구들이 이제 화이트보드판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애들 막 써놔요. 근데 막 이제 놀자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아 내가 그냥 단순하게 국어만 가르치는 학원 강사가 아니라 친구들한테 뭔가 한 명의 선생님으로서 뭔가 잘하게끔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국어를 가르칠 거고 강사기 때문에 애들 성적 올려주는 거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제 수업 자체는 그런 국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뭔가 점점 한 명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도 함께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뭔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것들은 제가 자신 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쟤는 뭐야 라고 해서 되게 두려운 마음과 혹은 만족이 좀 덜 되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참 돌아가는 이 시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할 것인가.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늘 유신고 수업을 원래 팀 수업을 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런 거죠. 수면으로 떠오른 것뿐이지 저는 늘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불안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할 거고 이름이 걸려서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더 목숨 걸고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을 성장하는 어떤 기반을 확실히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현재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한번 여름방학 때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 점점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들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심을 다해서 가르칠 거고 언제나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친구들과 함께 움직일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전인한이었고요.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때 같이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